요즘 시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라.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무기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특히 중년을 넘기신 여러 선배님들, 선생님들 계시죠?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좀 다가가지 못할 것 같고요. 네. 30대 초반까지는 담배 검열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리 와. 자식들이 딱 서. 목표. 일로 갖고 와 임마. 자식들이. 형 보는 데서 한 대씩만 피고 이건 압수다. 이런 적도 있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가게가 뭐 고등학교 앞에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인이요. 어불성설입니다. 30대 후반에 한번 본질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순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 학생들 못 피니? 니네는 요즘. 그래, 말했어. 그게 괜찮더라. 그래? 나는 괜찮아. 그래, 큰일 날 뻔했었던. 용기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신고를 하겠습니다. 승우막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시는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도 느껴지는데, 다음 질문하실 분은 일부러 의도해서 그런 캐릭터를 벌 안 받고 하게 남겨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필리핀 장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 장면에는 두 가지 이제 기능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영화는 승훈이 아내까지 죽인 거이고 모두 다들 다른 사람들은 무죄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놓고 그 장면이 마치 모든 이야기 에필로그처럼 그래서 모두 따뜻하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관객들이 좀 마음을 놓으시라고. 왜냐면 이제 뒤에 한 방 더 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본 게 맞는 건가요? 한서버릇이 나와가지고 뒤에 조금 충격적인 장면 전에 일단 정서적인 휴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놓으시라고. 그게 이제 기능의 하나고요.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전체 캐릭터에서 어느 캐릭터에 가장 애정이 있냐고 하면 저는 경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저희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그 경수처럼 그 세대는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 중에 눈처럼 하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겠다 싶은 승훈조차도 사실 그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눈처럼 하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어른들은. 근데 처음 봤을 때 조금 되바라지고 인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소년이 사실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그 어머니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씩씩함과 건강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우리 사회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그 소년이라는 것을, 그 소년에게 가장 큰 건강성과 희망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장면이 해외 로케도 했어야 됐고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꼭 지키고 싶었던 장면이고, 그리고 그 소년의 캐릭터가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죄 지었는데 벌 받지 않는, 지금 이 영화의 일종의 이제 지옥도 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희망을 실어 놓은 그 캐릭터라서 그 장면이 저에겐 꼭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그 장면이 없었으면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을 어떤 범죄의 희생자 혹은 잠재적인 범죄자 두 가지로만 그리고 있는 영화들에서 늘 죄책감을 느끼는데 거기서 저도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이제 감독으로서 꼭 지키고 싶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연 같은 경우에 벌을 안 받았다는 게 사실 미연만 벌을 안 받은 게 아니죠. 다 안 받았죠. 그러니까 승훈만이 말하자면 자기가 한 범죄와 저지르지 않은 범죄 두 가지로 일종의 단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됐지, 사실 모두에게
뭐 성군도 마찬가지고 정노인도 마찬가지고 거기 누구도 단죄받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만이 찝찝하셨다면 유난히 그 캐릭터에 대해서 반감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단죄받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우리 모두 다 그 선하고 악한 것보다는 어떤 입장 차에 따라서 내 생존을 위해 남을 내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 우리 모두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의 지금과 같은 결말이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영화 정말 잘 봤는데요, 감독님. 그 승훈이 처음 조경환을 직면하고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씬에서 조경환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계속 거울에 비친 조경환을 앵글에 담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가 안임을 심어주기 위했던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러니까 조경환이 아닌 실제 그 승훈의 선배가 있었던 건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좋은 질문 등극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몰래 해놓고 읽어주셨으면 바라는 건데요. 그 장면뿐만 아니라 조경환이랑 첫 대면 아니죠. 그 버스에서를 제외하고 대면할 때 병원에서 텅 빈 병원에 앉아 있을 때도 처음 승훈이가 말을 걸 때 앵글에서 이렇게 기둥에 가려져 있어서 저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승훈이 혼잣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힌트를 드리고자 나중에 여러 번 보시거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감독은 왜 저런 이상한 앵글을 기둥에다 대고 막 절하고 있는 저런 앵글 썼지? 근데 알고 보면 저 남자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일종의 홀로그램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간 안에서 부딪힐 때 그 나중에 그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거울에서 일어났을 때도 그림자와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제 나름대로는 사실 미장센 안에 힌트를 숨겨놓은 거죠. 나중에 알고 나면 저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공상을 하고 있었고 저기는 근데 이제 답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홀로그램과 얘기하는 거여서 그래서 사실 그 씬의 구성이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보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상이나 그림자로서 그리고 처음 또 이게 대화 나누는 장면에서도 마치 혼자 기둥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첫 장면을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빙고. 감독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상당히 만족하셨는데 오늘 관객분들 질문 다 좋은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조진욱 씨 어떠셨나요? 그 질문들을 다 받고 싶고 하는데 이거 마이크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보낼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물론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목표겠죠.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작업했던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가 굉장히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이 속에서는 정말로 즐거웠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승훈이라는 캐릭터를 할 때 장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시적일 수도 있고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재현적으로 자기적으로 들어오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장르마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작업을 보실 때 이런 식의 연기는 그 녀석이 얘기했던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물의 어떤 심리 상황에 의해서 이 상황적인 조건들이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하는지 봐보자. 그럼 좀 더 재밌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거리가 많은 영화이긴 하니까요. 아무튼 끝인사인가요? 아무튼 집안 시간 함께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이렇게 영화 끝나고 1시간 정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 같은 뭐 모든 영화가 다 그렇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많을 거라고 이제 그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모두들 리액션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 영화에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또 오늘 또 오신 분들의 더 이상의 금요일 밤을 뺏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고요. 많은 이야기들은 또 뭐 이제 뭐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로 나눠주시면 저도 많이 보고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박수를 주셔서 저도 그만 안 말씀드리는 줄 알고. 예, 아예 사실 GV도 부산국제영화제나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옛날 영화인한테 굉장히 긴 시간 영화제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긴 시간 GV에서 좋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만들고 마음이 좀 조마조마 두근두근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호의적인 시선을 받으며 앉아있으니까 많이 위로가 되네요. 네, 재밌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해빙 딱 눈이 녹을 때쯤 알맞게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영화 오랫동안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아마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설명 들으신 분들은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이 장면은 이랬지 저 장면은 저랬지 이러면서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는 괜찮아.